소득이 적은 사람 몇천 원만 내고. 근데도 삼성 이제 병원 가면은 강경 병원 가면 똑같이 3천 원이야. 최하가 우리 건강보험 4천 원 내거든요. 4천 원 내도 건강보험 4천 원 한 달에 4천 원 내도 가면은 3천 원 내는 거고 혜택이 똑같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로지 사회 서비스만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가입하는 건 뭐만 가입하는 거라고? 사회보험만 가입하는 거다. 그렇죠? 사회보험만 가입하는 거다. 딴 거는 절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그 옆 페이지 와보십시오. 이제 옆 페이지 보면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 잘 나와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노령이라는 단어 똑같이 쳐놓으세요. 노령. 나이가 들면 나오는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요양에다 동그라미 요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노령. 그 다음에 요양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사회보험제도.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가 이렇게 나오면 가라다가 사회보험인가 공공구조가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찾아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특징과 연결시키는 거야. 자, 노령이 돼서 노인이 돼서 돈을 받는다라면 국민연금 사회보험. 요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보험. 오케이? 자, 고용보험은 잘 나오지 않아요. 고용보험인데 실업자가 됐을 때야. 고용보험은 근데 혹시 보니까 실업이라는 단어도 보내줘주세요. 뒤에 한 문제 정도 씹어놔서 평가 문제에서 실업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산재보험은 절대 안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국민연금, 노인장려. 자, 내용은 알 필요 없어.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이게 무슨 종류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내면 돼. 노령 나오게 되면 무조건 사회보험, 국민연금. 요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또 사회보험. 자, 공공구조 보세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연금인데 공공구조야. 자, 키워드 봅시다. 65세 노인 중. 끝. 65세 노인 중. 그럼 노인 중에서 다 주겠다는 건 아니야. 65세 노인 중에서 일부만 주겠다는 거예요. 일정 소득 이하만 주겠다는 것이 기초연금이야. 기초연금 무조건 뭐라고? 공공부조. 그쵸? 공공부조 159페이지에. 그래서 무조건 공공부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16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가번을 봐봐. 국가가 가구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니까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공공구조. 무슨 제도인가는 몰라도 돼. 그냥 공공구조냐 뭐냐만 찾아내면 돼. 나번 봐봐요. 기업가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기업가와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기금을 통해 노령연금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라고? 사회보험. 그 다음에 다번 봐봐요. 다번 보니까는 장기 요양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사회보험. 그쵸?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소리 내가 그걸 복사 안 해줬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한 문제 또 봐볼까? 문제가 다 이래요. 자, 일단 164페이지 봐봐요. A의 사례 3번 문제. 생활이 어려운하니까는 공공구조. 그쵸? B번에 노령 나왔어. 그럼 무조건 사회보험. 그 다음 C의 사례, 일생산에 살 때는 저수 생활 안정을 서비스 나왔으니까 뭐야? 사회 서비스.
먼저 이걸 찾아내서 문제 푸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무언가만 찾아내면 돼. 제도의 내용을 묻는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그쵸? 사회보험이냐 공동구조냐 사회 서비스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1단계 끝. 넘겨보십시오. 자, 맞춤형 급여 체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송파세 모녀 사건 때문에 맞춤형 급여 제도가 나온 거야. 맞춤형 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만 보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은, 자,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전처럼 따님이 계시네요. 보지 않아요. 옳은 소득만의 기준이야. 근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자체가, 이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아이가 동그라미 쳤어요. 왜 이 아이를 동그라미 쳤느냐라고 하면, 맞춤형 급여 제도가 상대적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X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수야, 이거 속으면 안 돼.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는 것은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상대적 빈곤 가구는 중위소득의 50% 뭐라고 했어? 미만. 이하니까 중위소득 50% 포함돼 안 돼. 중위소득 50% 이하니까 포함돼 안 돼. 되죠? 이하니까 중위소득 50% 포함되지. 그러니까 상대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틀린다는 거야. 상대 빈곤 미만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것도 결국에는 맞춤형 급여제도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란 거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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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에는 동그라미로 표현할 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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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선생님,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 교육급여를 받아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교육급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라고 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아요. 소득이 몇 퍼센트 이하냐, 이건 외울 필요 없어, 절대로. 포함관계만 기억하면 돼. 왜 몇 퍼센트 외울 필요가 없느냐?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몇 퍼센트 이하는 얼마를 뭘 받고 주어지는데 포함관계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이 주거와 교육과 뭘 받느냐? 의료급여를 셋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네 가지를 다 받아요. 교육과 주거와 의료와 그 다음에 생계급여까지 다 받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포함 관계라고 했잖아?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육비가 받는 애들이 얘를 30%가 받아요. 주거 교육이 20%가 받아요. 주거 교육 의료를 갖다가 15%를 받아요. 자, 교육, 주거, 의료 급여, 생계 급여를 8%가 받아요.
자, 그러면은 교육급여 받는 애들 몇 퍼센트일까? 그쵸, 맞아요. 이 관계를 생각합니다. 교육급여 받는 애들은 요게 10%가 교육급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급여만 받지 않는 애들은 몇 퍼센트가 생계급여 받지 않는 애들? 92. 생계급여만 받지 않는 애들. 얼마? 생계급여만 받지 않는 애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애들은 92가 맞아. 근데 생계급여만 안 받는 애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받고 생계급여만 안 받는 애들. 아, 15요. 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고 한 가지만 안 받는 애들. 어? 아이씨! 야, 진짜 잘 봐. 네 가지 받는 애들 몇 퍼센트? 네 가지 받는 애들 몇 퍼센트? 그러면 세 가지 받는 애들은? 15. 그러면 세 가지면 15잖아. 그러면 하나만 안 받는 애들은? 7. 그치. 이것 때문에 그래. 요 7%가 결국에 뭐만 안 받는 애들이야? 생계급여만 제외되는 애들이지. 네 가지 받는 애들이 15%였잖아. 그치? 네 가지 15%인데 그 중에 하나만 안 받는 애들은 15에서 8 빼면 7%. 두 가지밖에 안 늘어. 교육급여 받는 애들이 몇 퍼센트냐? 전체가 갖고 있어. 그러면 제일 많이 오다면 30%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요 10%는 뭐만 받는 애들이냐면 교육급여만 받는 애들이 10%인데 교육급여만 받는 애들이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30%요 생각을 얘기한다. 30%는 뭘 받는 애들? 교육급여를 받는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 다 뭐 받는 애들이야? 교육급여 받지? 교육급여만 받는 애들이 30%가 아니란 말이야.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생계급여만 제외하는 애들이 몇 퍼센트냐? 이것만 나온다는 거야. 선지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와. 기초문제표라고 두 개밖에 안 나오면 다른 걸 묻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포함관계라는 거. 마지막 하나 봅니다. 자, 옆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나와요.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로 그의 책에 뭐라고 쓰였느냐? 웰페어 투 워크라고 써졌어요. 더 서브웨이라는 책에 보면 웰페어 투 워크가 생산적 복지.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명사 뒤에 투 부정사가 나왔다.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럼 해석하면 일하는 복지. 일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 근데 서울대 박찬욱 교수가,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가 더 서브웨이를 번역하면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겁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말로. 근데 정확히 그 실상을 얘기하면 웰페어 투 워크. 일하면 돈 주겠다 그 뜻이야. 국가가 공짜로 주지 않겠다. 일하면 돈 주겠다. 왜 일하면 돈 주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복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지병이에요. 와이프랑 나랑 KBS 다큐멘터리 보다 너무 부러웠어.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크루즈 여행 가요. 야, 1년에 한 번씩, 근데 나이가 노인이거든? 1년에 한 번씩 크루즈 여행 가. 참,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 안 해요. 근데 넉넉해. 근데 전직 직업이 뭐였느냐? 남편은 버스 운전사, 아내는 유치원 교사. 우리나라에서 버스 운전사하고 유치원 교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버스 운전사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하고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크루즈 타면서 크루즈 여행 다니고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직업적 평화가 아니라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소득이 많아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 아니고는 평생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 축구라고 일해야 돼, 솔직히. 나이 들어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청이야. 나이 들어서 슬슬 젊어서 죽으려고 일하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일해야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라.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요. 사실은. 그렇잖아. 야, 근데 그거 보고 너무 부럽더라. 근데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스웨덴 사람이에요. 복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무지?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복지가 무지 잘 돼 있으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세금. 그렇죠.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고 또 하나 뭐냐? 연금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복지가 잘 된 국가는요, 세금과 연금으로 떼가는 돈이 약 5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4.5% 냅니다. 국민연금 4.5%네요. 지금 소득의 9%니까는 회사에 취업하면 절반 회사가 내주니까 4.5% 냅니다. 건강보험료 내요.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6% 정도 냅니다. 고용보험 냅니다. 내가 실업자가 됐으면 실업급여 받으려고 고용보험이 약 한 1%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냅니까? 소득세 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득세를 내게 되면 소득세 구간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냐라고 하면 한 2, 3% 구간이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27%, 8% 되기도 하고, 그럼 내 소득이 한 27% 낸다고 하자마자 몇 퍼센트입니까? 30, 34, 38.5%죠? 여러분 소득의 38.5%는 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취업할 때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거 말고 제가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한 5천만 원, 4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연봉이 7천만 원 되는 회사는 무지 좋은 회사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중에서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삶이 빡빡하게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거야. 중소기업은 그보다 더 적어요. 그 대기업 대기업하고 실제로 벌써부터 이렇게 떼가. 근데 50% 정도 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50% 떼간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소득세 50% 떼가는 사람도 있어. 실수령이 10억 이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50% 떼가도 5억은 질 거잖아. 그래도 그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복지가 지금 생산자들 복지병이 걸리거든요. 국가가 너무 잘해주면. 그래서 생산적 복지는 복지병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적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근로 장려 세제예요. 여기 나왔죠? 근로장려세라고? 근로장려 세제는 무조건 생산적 복지이면서 플러스 꼭 기억하십시오. 생산적 복지이면서 뭐냐? 공공구조입니다. 근로장려 세제라고 생산적 복지면서 공공구조. 공공구조라고 하는 것은 돈 전액을 누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100% 돈을 100% 정부가 돈을 내겠다. 근로를 장려하겠다. 일을 해라. 그리고 국가가
지원해줄게 라고 하는 게 근로장려세제예요. 오케이? 자, 근로장려세제가 이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면 근로장려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은 프린트로 할게요. 가중평균은 교재에는 없는데 가중평균을 알아야 뒤에 나오는 복지제도 표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근로장려세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10분만